오늘은 서울 부동산과 S&P 500이라는 두 대표 자산을 수익률이 아닌 EVA라는 프레임워크로 비교해보려 합니다. 엑셀 머피와 CJJ들 님의 자료를 공부해서 만들었습니다. 흔히 수익률만 높으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자본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인 KE를 제외한 진짜 초과 수익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본질입니다. 왜 서울 상급지 부동산이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가격이 거품이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내 월급으로 집 사기 힘들다며 PIR 지표를 근거로 부동산 버블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PIR은 구매력 지표일 뿐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를 직원의 급여로 나누어 평가하지 않듯 자산의 가치는 해당 자산이 벌어들이는 순영업이익인 NOI (Net Operating Income을 요구 수익률인 캡 레이트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 상급지의 낮은 캡 레이트는 고평가가 아니라 시장이 미래의 압도적인 성장 프리미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캡 레이트 수익률과 낮다는 것은 매매가 대비 월세가 적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의 연간 월세 수익이 4천만원이면 수익률은 2%죠. 얼핏 보면 겨우 2% 벌려고 20억을 태워 완전 고평가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집을 사는 이유가 있죠. 주식으로 치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 기업들은 당장 배당을 안 주거나 PER 주가수익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지금 배당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나중에 이 회사가 시장을 다 먹고 돈을 엄청나게 벌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서울 상급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은행 예금 금리가 3%인데 위험한 코인 수익률이 3%라면 아무도 코인을 안 하겠죠. 코인은 위험하니까 20% 정도는 기대해야 투자합니다. 반대로 국채처럼 아주 안전한 자산은 수익률이 낮아도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합니다. 서울 상급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자산의 지위를 갖습니다. 망할 리 없다는 믿음이 강하니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자체가 낮고 이것이 낮은 캡 레이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 부동산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폭락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하지만 지리적 구조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과 중국은 평야 지형으로 공급을 무한히 늘릴 수 있어 수요가 꺾이면 가격 하한선도 무너집니다. 반면 서울은 산지가 70%인데다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물리적제도적으로 공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 NOI 성장이 지속되기에 서울은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서울 상급지의 총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약 2에서 3%의 임대 수익률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3에서 5%의 NOI 성장률, 그리고 자산의 희소성으로 인한 멀티플 확장 3에서 5%를 더하면 연평균 10에서 12%라는 탄탄한 총수익률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서울시장의 구조적 데이터에 근거한 수치입니다. 이제 핵심인 EVA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서울 상급지의 KE가 낮게 형성되는 이유는 금융학적으로 위험이 낮고 성장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제도와 전세라는 제도는 압도적으로 낮은 KE를 만들어냅니다. S&P 500 패시브 투자의 KE는 CAPM 수식을 이용해 산출할 시 무위험 채권 이율 약 4%, 주식 위험 프리미엄 역사적으로 약 4%, 시장과의 민감도 즉 베타는 당연히 시장 자체인 스핀이 1, 따라서 약 8%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8%이죠. S&P 500 패시브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자본 비용과 거의 일치하여 EVA 스프레드가 0%에 수렴합니다. 즉 자본 비용만큼만 회수하는 구조죠. 반면 서울 상급지는 자본 비용 K가 3에서 5%로 낮은데 총수익률은 10에서 12%에 달해 무려 5에서 9%P라는 압도적인 EVA 스프레드를 창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초과 가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시각화한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자본 비용만 회수하는 정체된 구조인 반면 서울 상급지는 구조적 초과 수익을 내는 영역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서울은 LTV 70%라는 강력한 레버리지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지금은 정책상 불가능한 LTV입니다. 시간이라는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량주나 성장주는 분석이 틀릴 리스크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깎이는 타임 디케이세이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건물이 낡을수록 재건축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역세타 리버스 세이터 구조를 가집니다. 시간은 곧 투자자의 아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억이라는 자본이 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S&P 500에 15억을 넣으면 레버리지가 없어 EVA 0의 수준에 머뭅니다. 하지만 서울 반포에 50억 아파트를 35억 대출을 끼고 매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전체 규모에 대한 수익률이 내 자본 수익률로 증폭되는 레버리지 효과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시기 화폐 가치 하락을 자산으로 방어하는 칸티용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칸티용 효과는 화폐 공급이 증가할 때 돈이 경제 전반에 균등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유입 지점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부가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입니다. 결론입니다. 자산 비교는 단순 수익률이 아닌 EVA로 해야 합니다. S&P 500 패시브와 우량주 투자는 자본 비용과 시간 가치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지만 서울 상급지는 낮은 자본 비용, 높은 총수익률, 그리고 시간의 아군인 역세타 구조를 갖춘 우위의 자산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서울 상급지 입성이 이번 생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능력 되시는 분은 상급지에 꼭 등기치세요. 마가